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키워드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의 가장 뜨거웠던 핫 이슈는 역시 하이마트였습니다. 어제 MBK 파트너스가 하이마트의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이마트 급등했죠. 52,000원대까지 주가 단번에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더 올랐습니다. 하이마트 지금 종가 확인해 보니까 11%대 급등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 부근까지 가기도 했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5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점프했는데요. 하이마트 오늘 이렇게 주가 갑자기 많이 올랐던 이유가 있었죠. MBK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잃고 인수를 포기한 이후에 롯데쇼핑이 발빠르게 하이마트의 우선 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장이 바랬던 반대요. 때문에 오늘 하이마트 주가 굉장히 이를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인수가도 주당 8만 원대 전후로 지난 본입찰 때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이 때문에 하이마트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롯데쇼핑 역시 오늘장 주가 1%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최대 주주죠. 유진기업 주가는 오늘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하이마트 주가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외에 오늘 또 아침부터 이슈가 됐던 건 자동차주입니다. 오늘장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 수급 괜찮았던 가운데 두 종목 모두 다 1, 2%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관련해서 지난 밤에 살펴볼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6월이죠.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려했지만 판매 실적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미국 빅3 업체뿐 아니라 우리 현대기아차 역시 계속해서 판매 신장세를 보였고요. 지난 6월까지 포함해서 상반기 전체를 봤을 때 현대기아차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대다수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요인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6월 판매 실적에서도 봤듯이 일본차 업체들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때문에 현대기아차 차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파업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오늘 현대차 노조 대의원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오늘 10일 그리고 11일 이틀간 이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질 텐데요. 여기서 만일 파업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오는 13일에 현대차 노조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수급 오늘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 모두 샀습니다만 기아차 쪽으로는 여전히 기관이 좀 많이 팔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종목을 좀 보면 오늘 의류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LG패션 같은 경우 5% 이상 상승을 했죠. LG패션이나 한섬 같은 대표적인 의류주들 사실 그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4월 중반 이후 5월 초 이후에 두 종목 모두 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였고요. 하지만 7월 되면서 LG패션, 한섬 나란히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빠지면서 지난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던 연말 그때 저점 수준까지 주가 밀려 있었는데요. 일단 7월장 들어서면서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 LG패션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외 변수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역사적인 이 수준에서 보더라도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기관의 수급도 때문에 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도 비슷합니다. 3분기에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2분기 실적도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 오늘까지 나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질 것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너무 낮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막혔냐 하면요. 한 38만 원대 정도에서 주가 좀 막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 선이 최근 계속해서 박스권의 상단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 갈릴 것 같으니까요.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닥터브레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닥터 브레인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루 투자자문의 조인갑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를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은 시가 정도에서 딱 막혔어요. 장중에 등락이 있었다가 결국은 오름폭을 다 내준 채 거래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7월 달에는 이제 박스권 국면에 좀 있는 거고요. 이제 박스권 국면 자체가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그 간격의 폭이 좀 좁아지고 있는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다. 따라서 지수대의 저점 자체는 한 1,750 정도로 보고요. 고점 자체는 한 1,250 보이는데 그 목표 지수대에서 중간치 오면서 상방 간에 투자자 간에 눈치 보기가 지속되는 국면이 현재 국면이고요. 따라서 대규모 이벤트라든가 블랙스완 같은 요인들이 없다면 윗단이나 아랫단이 모두 막혀서 현재에서 눈치 보면서 소금소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에서는 지수대를 보는 것보다는 이 개별 종목이라든가 개별 섹터를 보면서 접근하면 오히려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형국이 현재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들여다볼 텐데 어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 바로 하이마트죠. 어제 하이마트가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포기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이게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롯데쇼핑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더 크게 올랐는데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경우 이제 M&A가 나올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수하는 쪽에 재정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자 아빠한테 가면은 자식이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버지가 가난하면은 자식이 그쪽이 할 때 그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기업의 M&A 특성도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하이마트와 유진 기업과 롯데쇼핑이 긍정적으로 다 같이 반응하는 것은 롯데쇼핑의 자금 여력이 아직은 풍부하기 때문에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보다는 전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다. 특히 MBK 파트너스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확실한 특정 기업이 특히 돈 많은 기업이 할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모든 참여자, 그러니까 하이마트나 유진기업이나 롯데쇼핑이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국면이 현재 국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롯데쇼핑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시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관련된 유통 구조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을 가전까지 소유하면서 좀 더 폭넓은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하이마트가 갖고 왔던 이 거버넌스 측면과 롯데쇼핑 또는 롯데그룹의 유통 구조 갖고 있던 그 거버넌스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융합시켜서 시너지를 산수할 수 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돈 있는 분들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하이마트의 이 지배구조가 안정된 측면에서 하이마트는 충분히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크다. 특히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하이마트의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기술적 반등을 위한 이 캐탈리스트 또는 모멘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장 이러한 측면들의 요인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마트 많이 올랐고 롯데쇼핑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건 유진기업이었어요. 유진기업의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유진기업에서도요. 어차피 이제 이 회사 자체도 이제 캐시플로우 자체가 좀 안 좋았는데 하이마트를 매각할 경우에 대규모의 금액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유진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 특히 그 전까지는 이 MBK라든가 이전에 보면은 이 불확실성, 하이마트의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면서 유진기업의 주가 하락폭도 컸었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매수체가 나타나고 그 나타난 매수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압박에 따라서 유진기업이 갖고 있는 유동성의 위기도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주 좀 볼까요? 오늘 시장이 기대를 했던 종목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밤에 미국에서 6월 미국 시장에서 과연 자동차 업체들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 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 좀 점검해 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빅3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M과 포드와 다이머 크라슬러가 있는데 이런 세 분들의 시장 점유율은 한 1.9%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기존으로 제공했던 일본의 빅3 같은 경우가 1.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지난달 6월 달에 형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증가율이 0.1% 정도로 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 대수를 보였는데요. 판매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 자체도 9%대로 이전과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빅3들이 치고 나오면서 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일본의 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당 2,000달러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달러도 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1,500달러 이상 정도를 주고 있음에 따라서 일본 자동차들의 이 작년의 부진들을 만회하기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일시적으로 부진한데 이런 것들이 다시금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선전은 다시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MS가 오히려 지금은요 비용을 희생하면서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일본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는 것이 맞다. 그렇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재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 차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여전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적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 일단 판매 대수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오늘 이 주가 탄력을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오랜만에 호재를 가지고 오른 것 치고는 너무 적게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반등의 의미 어떻게 두세요?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때 이제 전차로 중심을 해서 자동차하고 IT가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순환매가 일정 부분 돌면서 또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상반기 때 많이 빠졌던 그런 업종 중심으로 담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는 그러면 상반기 때 많이 담아두었던 전차 그러니까 IT와 자동차를 좀 비중을 좀 조절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좀 덜 살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따라서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왜곡된 것이지 밸류에이션상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화학이나 정유나 기계나 조선 이런 업체들은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좋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 간의 이동 현상이 나타날 때는 좋았던 종목들이 장기 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슈 자체가 좀 제공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일본의 자동차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쓰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엔화에 대한 변동 요인도 약간 일본차한테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잠시 국내 자동차의 상승을 주춤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업 가치의 상승은 사실 1년이나 2년 통해서 일어났는데 주가의 반등은 3개월에 6개월 만에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좋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6월 또는 7월 달 들어서 현대차가 잠시 주춤하지만 다시금 이 상승의 희동풀, 상승의 동력은 여전히 하반기 되면 다시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것들 가운데 하나 LG패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섬 역시 함께 좀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간 길을 못 펴던 의류주가 7월 들어서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적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강한 것이요. 차트를 보시면 5월 달과 6월 달에 한섬이나 LG패션이 급락 장세를 사실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두 달 동안 이어지면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LG패션이라든가 한섬이 갖고 있는 이 재고에 대한 부담 자체가 조금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한 3일이나 4일 정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지 사실 5월과 6월만 보면은 거의 기절할 정도의 그 떨어지는 그 대형주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다시금 저희가 펀더멘탈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된 것이지 아직까지는 회복에 대한 그림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재고가 지금 좀 더 남아 있고 이 재고로 인하여서 실적 자체가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금 실적주 중심으로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단지 지금은 실적주들이 너무 기대치가 크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변곡점에서의 일시적 조정 기간이고 순환적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 올랐던 LG패션이나 한섬 같은 의류주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짧게 봐야 한다라는. 방망이를 좀 짧게 갖고 보시는 게 낫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네. 실적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뭐 단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지만 2년이나 3년을 놓고 본다면 회복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급락해서 2달 동안에 보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 조금씩 담아두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절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오히려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갖고 가면서 단기 투자하는데도 사실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나올 때 되면 다시금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부분에서는 투자의 주의가 필요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흐름 어땠는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우기 전에 글로벌 이슈들 어떤 부분들 예정돼 있는지 짚어보고 올게요.